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셋이나 낳아서 키우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그래도 저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지금이 훨씬 편하네요. 이혼 전에는 철없는 남편이 꼭 애 같았거든요. 정말 남편이 아니라 초등학생쯤 되는 사고뭉치였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말처럼 같이 사는 동안 속 터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죠. TV나 라디오, 그리고 여기서 사연만 들어봐도 다들 저와 같은 고민쯤은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저는 정말 이런 놈이랑은 못 산다 싶은 생각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했던 실수가 결혼이라면 가장 잘한 일은 이혼이라고 할 만큼 속이 다 후련해요.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들이 셋이나 곁에 있어서 참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지옥 같았다면 자식이 셋이나 생기지도 않았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순간도 분명 있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이유는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이 시댁보다는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냥 똑같은 선물을 양쪽 집안에 보내드려도 남편은 시댁에 더 좋은 걸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시댁이 저희 집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니니까 친정에 하나 가더라도 시댁에는 두 개를 보내자라는 말이었어요. 결혼 초반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서 남편이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 당시에도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후 정말 신경 많이 썼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제가 아픈 시모 신경 쓰면서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도 저를 엄청 아껴주시고 위해주시는 분이셨고요. 제가 시댁에 가서 주방만 들어가도 시부는 저를 따라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주방 당번은 나야. 며느리 너는 네 집에서만 하고 우리 집 주방은 들어오지 마라. 아버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어제 병원 다녀왔다고 하셔서 제가 전복 좀 사왔는데 얼른 전복죽이랑 아버님 드실 전복구이 해드릴게요. 그거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전복 여기 두고 거실에 가 있어. 아버님, 누가 보면 제가 아픈 줄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방 일이라도 잘해야지. 이제 이거 내 일이니까 너는 내 집안일 뺏지 말고 얼른 거실에 가 있어. 시부는 제가 시댁에 가면 주방에는 오지도 말라면서 등을 떠미셨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제가 하겠다고 버텨도 시부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주방에서 나오면 남편은 괜찮다면서 저를 다독였죠. 시모도 어디서 저런 귀한 걸 사왔냐면서 저를 칭찬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시모가 항암 치료 중이었던 것만 빼면 큰 분란 없이 온 가족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제가 꼭 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 만큼 시부가 저를 잘 챙겨주었죠.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시부 얘기만 하면 너를 그 집안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좋아하실 정도였답니다. 특히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시부가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서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그때 시모와 같이 오셨었는데 오히려 시모가 저한테 괜히 미운 소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푸는데 시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 산후조리원에 뭐하러 2주나 있어. 남들은 일주일이면 나온다는데. 몸조리 하는 김에 조금 길게 하기로 남편이랑 얘기했었어요. 제가 원래도 손목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
애 낳고 나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위암 걸려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도 집에서 병원 다니는데 너는 참 팔자도 좋다. 시모는 이렇게 한 번씩 저를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황당하기도 했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친정 아빠가 내주셨는데 뭐가 문제인 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아빠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동네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유명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딸이 몸조리 잘하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저한테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렇게 말하니 저는 서운했어요. 그때 시모 말을 듣고 계시던 시부가 시모를 말리며 호통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애 낳고 온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픈 거 아는데 여기서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지. 서운해서 그렇지. 며느리 애 낳고 왔다고 미역국 끓여주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당신 병원 다녀올 때마다 사고를 몇 사발을 끓여줬는지 기억은 해? 아픈 아내한테 나만큼 지극정성인 사람 몇 없어. 내가 미안해. 그냥 부러워서 해본 소리야. 부러워서. 나는 애를 셋을 낳고도 혼자서 몸조리했는데 쟤는 호강한다 싶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세아가. 저는 시모의 말에 괜찮다며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그때 시모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대신 사과를 했죠. 시모는 성격이 항상 날이 선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말로는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구석이 있다는 말을 했죠. 저는 말로만 듣던 시모 성격을 실제로 목격했던 때가 시동생 결혼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정말 시모 성격 대단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 데려왔을 때 말로만 듣던 무서운 시모가 제 시모였다는 걸 느꼈어요. 시동생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상대 여자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시동생에 비해 예비 며느리가 조건이 별로라는 이유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시모는 그때 시동생이 인사하고 집에 나가자마자 저를 보며 말했어요. 멀쩡하게 키워놔서 중견기업 들여보내놨으면 급에 맞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닌 여자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성격은 좋아 보이던데요.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요. 그런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지. 지 수준의 중견기업 다닌 남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 직업이 빠지면 집안이라도 좋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내려는 거 생각하니까 내 속이 다 터져. 도련님이 좋아하는 여잔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겠죠.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 안 봐도 비디오야. 성격 좋고 성실했으면 저렇게 안 살았을걸. 아유, 죽 써서 개 준다더니 내가 그 꼴이지 뭐냐. 저는 그때 시모가 쏟아내는 말을 들으며 기가 찼어요. 혹시 나 시집 올 때도 이러셨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부 남편까지 나서서 시모를 말렸어요. 그렇게 덮어놓고 반대하지 말고 우선 몇 번 더 보자고요. 시부는 시동생이랑 같이 왔던 여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는 오로지 조건이 별로라고 무작정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때 시동생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시동생 결혼 얘기가 나올 때가 제 아들 돌 지났을 때라 제가 정확히 그때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한창 걸음마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과 술을 한잔하면서 멍한 얼굴로 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결혼해서 형처럼 이렇게 살고 싶었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엄마 때문에 정말 답답하네. 이럴 때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임마. 엄마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네 여자친구 잘 달래줘.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했어. 저번엔 전화도 했었다며. 내가 위로해 준다고 엄마가 뱉은 말이 다 맞지겠어?
이제 내 여자친구도 지쳐가는 것 같아. 형, 이제 나 어떡하지? 나 그 여자 없이 못 살겠는데 엄마는 며느리로 내 여자친구 인정 못 하겠대. 시모 반대의 시동생은 엄청 힘들어했어요. 시부가 나서서 말려봐도 시모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시동생은 상견례 후 파혼을 했죠. 한 번도 술 마시고 실수 안 하던 시동생이었는데 그때 파혼하고 충격이 컸는지 술 마시고 시비 붙어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시모는 망가져가는 시동생을 보면서 왜 그러냐며 답답해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시동생이 왜 그렇게 엇나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어요. 시동생이 시모를 보면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소리쳤지만 시모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부가 시동생을 달래면서 중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사건만 봐도 시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이런 분이셨다고 생각해요. 보통 시댁에 분란이 일어나면 원인은 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시모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셨죠. 남편도 그때는 까다로운 성격의 시모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저를 걱정하듯 말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지? 나도 진짜 우리 엄마지만 이해가 안 가. 자식 귀한 마음이야 이해하는데 도련님은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따지시는지 모르겠다. 중견기업 다닌다고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 내 동생 이제 여자 만나기도 싫고 결혼하기도 싫대. 도련님이 누굴 데려와도 어머님이 다 쫓아내실 것 같아. 난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했나 몰라? 내가 당신이랑 결혼 못하면 죽는다고 했어. 거실에 누워서 단식 투쟁까지 했다니까? 에이, 그런 걸로 넘어가실 어머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진짜야? 그만큼 내가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마 성격 까다로운데 당신이 노력해줘서 고마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잘할게. 남편은 꼬장꼬장한 시모 성격 잘 맞춰주는 제가 고맙다면서 몇 번이고 말했죠. 그때는 정말 시부와 남편 덕에 시모 성격 다 이해하며 살았네요. 이렇게 까다로운 시모가 아프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더 예민해지셨겠어요? 날이 갈수록 시모는 이상하게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아파서 변했다기보다 막내 아가씨 덕에 부자 사이가 생겨서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둘째 임신했을 때 일이었어요.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아가씨 남편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시모 병세가 점점 안 좋아졌을 땐데도 시모는 아가씨 부부 얘기만 나오면 아픈 적 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냉장고 바꿔준 것 좀 봐. 안 그래도 오래된 거라 바꾸고 싶었는데 집에 한번 와보고 바로 바꿔주는 거 있지? 최신형 냉장고라 그런지 엄청 넓고 좋네요. 역시 새 물건이 좋긴 좋아요. 이래서 누구랑 결혼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집 좀 산다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위 있고 얼마나 좋아. 왜요? 어떤 사위는 있는데도 없는 척한대요? 너는 눈치가 정말 하나도 없다. 너 말하는 거잖니. 잘 사는 친정도 없으면서도 우리한테 이런 선물 해본 적 있어? 어머님, 저희 친정에 있는 냉장고도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그거 바꿔줬으면 저도 여기 있는 냉장고 진작에 바꿔드렸겠죠. 아,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그런 거야? 세상에 정없기로는 네가 1등이다, 1등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어머님 옆에서 병원 다녀오실 때마다 신경 많이 써드렸잖아요. 사위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며느리는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봐달라는 거죠. 아유, 말이나 못하면 몰라. 그래, 너 똑똑하다. 시모는 저를 보면서 괜히 시매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위끼리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저랑 비교하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도 저희 집에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하니까 시모는 말을 돌렸죠.
대체 그놈의 냉장고가 뭐라고. 시모는 냉장고를 1시간에 12번씩 열어보며 냉장고가 사이라도 된 듯 닦은 자리 또 닦고 하염없이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부가 냉장고라도 열면 손자국 남는다고 얼른 가서 냉장고 문을 닦을 정도였어요. 그걸 보니까 냉장고 안 사줬으면 사위도 사위라고 인정 안 했을 눈치였죠. 그런데 시모는 냉장고 한번 받고 나니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매부한테 바라는 게 많아졌어요. 시모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온 가족이 걱정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시모 건강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모는 사위한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아가씨가 시모 보려고 시매부와 같이 시댁에 왔었죠. 저도 그때는 둘째까지 낳고 애 둘에 남편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때 시부는 일이 있어서 자리에 없으셨고요. 그런데 시모가 사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놀랐는데 시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이젠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아. 사람이 팔 하나만 아파도 일상생활이 힘들다는데 나는 속이 아파서 그런가 이제는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어. 장모님,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입원 치료 받으시는 거 어떠세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입원해서 병원 병만 보고 있어. 나는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 보면서 지내고 싶어. 딱 침대만 편해도 살만할 것 같은데 침대가 영 불편해서 그래. 침대요? 이불이나 베개가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매트리스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 역시 비싼 게 몸에 좋은가 봐. 자네가 아픈 장모 생각해서 매트리스 좀 바꿔주면 어떨까? 네? 매트리스요? 어떤 거 보시는데요? 내가 직접 가서 누워봤는데 50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몸에 제일 좋더라. 자네도 같이 가볼래? 매트리스가 500이요? 저번에 냉장고도 바꿔드렸는데 매트리스까지. 아휴, 내가 죽어야지. 아프면 죽어야 되는데 침대나 바꾸려고 하고. 자네 신경 쓰지 말게. 이러다 곧 죽어서 썩을 몸인데 바닥이면 어떻고 그냥 침대면 어때? 시모는 심해부한테 침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보고 왔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니까 유명 브랜드 매트리스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해부 표정을 봤는데 난감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해부는 거절하려고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아프면 죽어야 한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시모를 보면서 모두가 경악했죠. 특히 아가씨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말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시모는 거의 누워서 울 것처럼 막무가내였어요. 아픈 사람이 얼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우는데 심애부는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시모의 침대를 바꿔주기로 했더군요. 그때 아가씨 표정 정말 난감해 보였죠. 결국 원하는 침대를 얻어온 시모는 다음 주에 집에 온다며 들떠 있었어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시부는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당신 딸이 불편해지는 거야. 아, 사위가 효도한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럼 당신도 사위한테 하나 해달라고 하든지.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아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 데리고 밖으로라도 나갔을 텐데. 내가 당신 때문에 사위 보기 민망해 죽겠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못할 짓 했다는 거야? 당신 한 번만 더 사위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만 해봐. 시모는 시부의 말에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억울하다고 하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미 벌어진 뒤였죠.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정말 의문을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시댁만 오면 기본 몇백은 깨지게 생겼는데 오고 싶겠습니까? 맨날 사위만 오면 청소기가 안 된다. 요즘 아픈 사람 집에는 공기청정기 다 있다는데 우리 집만 없다.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는데 누가 오고 싶겠어요? 저라도 딱 오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왜 안 오냐며 저한테 전화를 해보라는데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갔죠. 오죽하면 사이가 시모 전화도 피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시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위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이 있나 보죠.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 네가 한번 해보라니까. 가만 보면 내 전화만 안 받는 것 같아. 네 시아버지 전화는 잘만 받던데. 어머님 솔직히 그동안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부담스러워서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바랬다고 그래.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던데. 어떻게 모든 집이 똑같이 살아요. 다 형편껏 사는 거죠. 어머님 아프신 거 아는데 그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기계 사다 놔도 똑같아요. 그래. 아픈데 좋은 거 사서 호사 누리려고 해서 미안하다. 시모는 제 말에 뾰로통해진 얼굴로 말했어요. 참, 그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던지.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시동생도 시모를 보면서 한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부자 사위 다 털어서 거지되면 그만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시모는 결국 병세가 악화돼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문병은 오더라고요. 시매부도 자주 문병은 왔지만 시모가 아픈 상황에도 돈 이야기만 꺼내면 돌아서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시모를 말렸어요. 시부도 시모 단속하느라 바빴고요. 시부도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모 아픈데 눈치 준다며 되려 저를 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나는 그냥 어머님이 자꾸 바라시기만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게 눈치 주는 거지 뭐야? 나는 처가댁 가면 군말 없이 오는데 당신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해. 이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러고 나면 남편이 먼저 사과를 했어요. 시모가 아프니까 남편도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뜨고 마셨는데 그때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장례식장 3일 내내 제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아프실 때도 시모가 무섭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면 애들 데리고 달려가기도 했고요. 애들 병원만 다녀오면 가벼운 감기에 고생해도 저 혼자 다 감당하고 지냈네요. 남편이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늘 일로 바쁠 때가 많았는데 시댁의 애들까지 전부 다 저 혼자 케어했죠.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시모 돌아가시고 막내딸까지 애가 셋이나 됐는데 맨날 저 혼자 애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애들 병원이라도 한번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하기 힘들다고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는 말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맨날 애들 보기 힘들다고 죽는 소리만 하는 거야? 당신은 애만 보잖아. 애만 본다니. 나 집안일로 바쁜 거 몰라?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당신이 아버님 혼자 적적하실까 봐 자주 가달라며. 이 정도면 나 두 집 살림 하는 거지 뭐야? 그럼 돈 많은 장인한테 가정부라도 들여달라고 하던지. 내가 일 그만두고 애라도 봐? 뭐? 돈 많은 장인? 당신이 우리 집에 뭐 해준 거라도 있어? 맨날 우리 집 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 오잖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장모님이 타박하시니까 그렇지. 당신이 잘만 하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겠니? 그래,
나는 처가댁에 냉장고도 못 사주는 사위다. 능력 없는 사위 반품하시라고 해. 남편은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장남이라 그런지 시모 돌아가신 후로 시부 더 챙겨달라며 부탁하더니 남편은 저희 집만 가면 청개구리 같았달까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꽂아놓은 보리자루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겠어요? 집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만 잘하던 남편도 저희 집만 가면 이상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친정이랑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친정에 도착하면 남편은 인사만 꾸벅하고는 방으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야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보면서 한번 소리를 쳤던 적이 있었죠. 엄마는 방에 벌렁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며 화를 냈어요. 자네, 여기가 자네 집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닌가? 왔으면 장인장모 안부라도 물어야지. 운전하고 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거기 30분 하고 오는 게 그게 피곤해? 누가 보면 뭐 버스라도 타고 온 줄 알겠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까지 이렇게 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뭐 내가 사위한테 넙죽 절이라도 해? 얼른 일어나서 장인 따라 나가. 내가 자네 누워있는 거 보려고 부른 줄 알아? 장인 따라 나가서 일 좀 도와드려. 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위가 뭐 사위 같아야 대접을 하지. 우리 딸 손목에 아대 차고 있는 것 좀 봐. 내가 저것만 보면 속이 썩어. 자네랑 말씨름하기 싫으니까 얼른 장인 따라가서 일 좀 도와드리게. 남편은 엄마의 말에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엄마는 사위가 아니라 천덕꾸러기 아들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진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큰 소리를 쳐야 말을 듣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꼭 애 같았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듣고 꼭 큰 소리를 쳐야 움직였죠. 그날도 그렇게 욕먹고는 아빠 따라 나서서 일만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혹시나 밖에서 아빠랑 싸우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만 보면 저희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꼭 본인이 잘못한 거 쏙 빼고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처가에서 잘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는 시댁에 잘 좀 하길 바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부한테 안부 전화만 드리고 아예 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애들 셋 데리고 시댁 왔다 갔다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어릴 때라 챙길 것도 많았는데 남편은 한 번도 돕지도 않으면서 저만 보면 시부 타령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전화만 드리고 안 갔더니 남편이 저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오늘 아빠한테 안 가봤어? 애들 보고 싶다는데 왜 안 가? 지난주에도 갔어. 그리고 어떻게 매주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 나도 처가댁 가는데 당신은 왜 못 가는데? 당신 그래봐야 한 달에 한 번이잖아.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하시는 말을 당신은 믿어? 그냥 좀 가서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오지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럼 당신도 우리 집 가서 밥도 하고 우리 엄마랑 대화 좀 해봐. 당신은 그런 거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하는데. 당신 앞으로 우리 집에서 눕거나 핸드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아이들은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알았다면서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런 식이니 저도 점점 시댁에 가는 게 싫어졌죠. 그래도 시부는 이런 제 상황을 전부 알고는 남편한테 대신 역정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시부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며 물으셨고 이런 상황을 실토하자 시부는 울면서 말하는 저를 달래고는 걱정 말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 며느리 대접받으라는 거냐?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위 노릇을 해요? 임마, 사위 노릇을 돈으로 하니? 그런 정신머리는 어디서 생긴 거야? 너 그런 식이면 우리 집도 올 생각 마라. 내가 진짜 며느리 보기 창피하다. 남편은 다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며 억울해했어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신 후 매년 기일도 다 챙겼습니다. 시부가 다행스럽게도 주방 일에 능숙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혼자 다 할 뻔했죠. 남편은 시댁에서 시모 기일 때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시댁에서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 제가 점점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애들 봐준다고 집에 왔다가 방에서 잠깐 막내딸이랑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딱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였죠. 혼자서 TV 잘 보던 남편이 주방에 있는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저녁 언제 먹어? 얼른 저녁 좀 차려봐. 저녁 그냥 나가서 먹자. 오늘 애들 데리고 나갔다 왔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 돈이 썩어나? 무슨 외식이야? 낮에 뭘 했다고 피곤하다는 거야? 오늘 애들 다 접종받는 날인데 그게 좀 힘든 줄 알아? 애들이 주사 맞겠다고 순순히 팔 내놓는 애들도 아니고 얼마나 병원에서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뭐 놀다 왔어? 그냥 있는 거 꺼내서 차려 먹어.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고 그 소리를 엄마가 전부 듣고는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방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고는 놀란 표정이었죠. 현관에 있던 엄마 신발을 못 본 남편은 저희 엄마가 왔다는 것도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남편은 망부석처럼 서 있었고 엄마는 남편이 아무데나 벗어둔 양말과 겉옷을 보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냐? 내 딸 손목에 건초염이 와서 힘들어 죽겠다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냐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방 꼬라지를 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그랬다고? 아주 습관처럼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저 아픈 손목으로 애들 데리고 병원에 예방접종 다녀왔어. 내가 같이 가져왔으니까 망정이지. 나 없었으면 쟤도 병 났다고. 제가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는 잘해요. 평소에 잘하면 뭐하나. 한 번씩 이렇게 할 거면 잘한 것도 도루묵이지. 저도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쥐잡듯 잡았고 남편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다가 결국 엄마한테 대판 한 소리를 듣게 됐던 겁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또 본인 잘못으로 한 번 혼나고 나면 장모는 자기만 싫어한다면서 입이 대빨 나와 있었죠. 상황이 이러니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가정적이지 못하다고 싫어하셨고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한 소리씩 꼭 하셨습니다. 사실 아빠도 남편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면서 싫어하시기 마찬가지였고요. 시모 돌아가신 후로 시댁에는 장남 노릇하겠다고 별짓을 다해도 사위로 친정에 오면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았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늘 똑같았죠. 남편은 친정이 더 여유롭고 잘 사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가 우리 집에 금은 보화 가져다 달래? 기본적인 거 하자는 거잖아. 나는 아버님 정말 내 아버지처럼 잘 대하는데 당신은 왜 그 절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처가는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두 분이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진 그게 아니잖아. 당신도 출가 외인인데 우리 집을 더 챙기는 게 맞지? 남편은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출가 외인이니까
시부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니까 둘이서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로 너무 싸우니까 시댁도 점점 가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가 싫은 게 아니라 남편 행동 때문에 시댁마저 가기 싫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서 그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사고로 경황이 없었고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시부는 제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들 셋을 전부 봐줄 테니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죠. 심지어는 제가 정신없이 달려나갈까봐 저를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런 시부라서 제가 그나마 결혼 생활 참고 살았고 시부한테 더 각별했습니다. 늘 이렇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진심은 통한다고 항상 시부의 따뜻한 마음 덕에 의지했습니다. 엄마는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할 틈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갑자기 차려진 엄마의 빈소에서 정말 허망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부가 애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왔을 때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꼭 이미 벌어진 일 어쩌냐라는 식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이혼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신머리 가진 남자와 살 수 있겠습니까? 시부가 아무리 저를 위해줘도 제 부모 무시하는 남편과 어떻게 더 살지 답답하더라고요. 엄마 장례가 끝난 후 정리할 게 많아서 한동안 바빴어요. 그때도 남편은 제 어깨 한번 토닥여주지도 않았네요. 엄마를 갑자기 떠나보내고 한동안 제 마음 하나 추스르느라 힘도 없고 정신도 하나 없었어요. 음주운전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느라 1년이 지나 있었고요. 그때도 시부 덕에 저는 친정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죽어도 제 편이 아니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시댁에 갔을 때 시부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생전에 잘해드릴 걸 죄스럽네요. 다 그래. 나도 우리 마누라 그렇게 가고서 더 잘해줄 걸 후회 많이 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후회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애들 봐서라도 네가 힘내야지.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시부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 정도면 잘했지 뭘 더해? 당신은 거기서 더했으면 아주 친정에 들어가 살 기세던데? 뭐?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나 엄마한테 애들 부탁하는 일도 없었고 맨날 내 걱정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야. 당신이 내 마음 알기나 해? 남편이 갑자기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니까 시부가 화를 내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부는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집안에 장남 노릇하는 건 자기뿐인데 왜 자기 탓만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꼭 남편은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 알고 남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요. 그러니 애들도 아빠 정을 모르고 컸을 수밖에 없고요.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생이라 부모 창간 수업이 열려도 남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험 일은 남편만 하고 있는 줄 알 정도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와 친해져야 한다는데 거의 없는 사람처럼 있으니 애들도 아빠보다 엄마를 더 먼저 찾았죠. 그렇게 시모 기일 2달 뒤가 저희 엄마 기일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시댁에서 아버님 혼자 고생하실 생각에 마음이 쓰여서 간소하게나마 음식 차리는 걸 도와드렸죠. 시부는 그런 제가 고맙고 기특하다면서 든든해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있어서 그런지 기일이 되면 혼자 쓸쓸히 앉아 있었고 시매부는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랑 같이 시댁에 오는 걸 더 반기셨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것도 모르고 저한테 괜히 눈치만 줬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기일이 다가왔고 저는 애들과 엄마 기일 챙길 생각에 바빴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 기일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시모 기일이랑 2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남편 놈이 그걸 까먹으니 너무 서운했어요. 미리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전화로도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이 한숨을 크게 푹푹 쉬어댔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야.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까먹으면 내가 서운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바쁘니까 그렇지, 바쁘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챙길 텐데 나까지 꼭 가야 되는 거야? 당신이 사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지. 납골당으로 가야 되니까 그날은 반차 내고 나와. 나 죽어서도 사람 귀찮게 하네. 살아생전에도 별소리를 다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납골당을 같이 가?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남들은 처가덕 좀 보면서 산다는데 나는 꼴랑 장인어른 지인들 10명 보험가입 도와주고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야,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나 너 같은 정신 나간 놈이랑 못 살아. 이혼해. 저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행스럽게도 제 전화기가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어서 남편 놈 만행이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남편이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고 빌 줄 알았어? 어차피 너네 집에서 덕도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이혼해.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네가 혼자 키워. 네가 사람이야? 사람 탈쓴 짐승이야 지금? 나 저번에 어머님 길 다 챙겼어. 매년 시댁 가서 아버님 도와주면서 챙겼다고. 그런데 당신은 거기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 내가 뭘 더 하는데? 생전에 장모가 나한테 잘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해. 나 우리 집에서 귀한 장남인데 처가만 가면 맨날 잔소리 듣고 나도 힘들었어. 그냥 도장 찍고 갈 길 가자.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야. 나도 너 같은 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미리 싸놓은 남편 보따리를 던졌어요.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면서 저를 놀리듯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갔던 건지 시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새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나를 탓해. 그때는 시부한테 답장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아빠한테 전화해서 방금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맨날 보험 얘기만 꺼내서 짜증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골프장까지 찾아와서 골프장 이용 손님들한테 보험 상품 설명서 돌리는 바람에 기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처자식한테도 못하는 놈 필요 없다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양육권 달라고 해도 내가 절대 못 준다고 해. 너 이혼해도 내가 너랑 애들 다 책임질 재력 충분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도장 찍고 집으로 와. 아빠가 너랑 손주들 안 굶겨. 내가 저런 놈을 사이라고. 어휴, 속 터져. 이 자식을 가만두나 봐. 아빠는 저보다 더 화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걱정 말고 집으로 오라면서 말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더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을 제가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순순히 다 포기했어요. 그동안 이런 걸 아빠라고 애들이 아빠라고 불렀다니 진짜 사람 탈쓴 짐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저희 아빠는
남편 통해서 가입했던 보험을 전부 해지했어요. 소개해줬던 지인들 10명 정도 되는 분들도 전부 해지했고요. 그때 가입했던 보험 상품들이 보장성 보험들이 많아서 1년 안에 해지하면 회사에서 설계사한테 환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가입해준 덕분에 남편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을 벌고 있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매일 바쁘다고 돈 없다 타령했던 겁니다.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주는 돈은 300이었고 버는 돈은 2천이었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를 안 내도 남편이 몰래 빼돌리던 월급을 전부 뺏길 위기였던 거죠. 아빠가 보험을 해지하고 남편은 그동안 6개월간 벌어간 금액을 전부 환수당한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진짜 치사하다. 이혼했다고 그걸 해지해? 처가에서 해준 거 없다면서 뭘 그렇게 하네? 우리 아빠가 너 잘 되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워했었어야지. 뭐? 그거 몇 개 들어준 거 해지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아냐고. 걱정 마. 거기도 오래 못 다니게 될 거야. 내가 임용 사이트에 글 올렸어. 곧 온 세상이 알 텐데 회사에서 널 가만둘까? 당신이 하도 처가에서 해준 거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동안 전부 녹음하면서 하나씩 세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뭘 해줬는지 찾아보니까 은근 많더라. 일단 차키부터 내놔.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 납골당 안 가겠다고 하면서도 죽어서도 귀찮게 한다. 처가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모 보험 설계사, 장모 기일에 폭언을 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뱀의 혀처럼 파는 보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트가 주부가 많아서 그런지 보험회사로 항의가 빗발쳤고 전 남편은 결국 회사 이미지 실추로 해고까지 당했죠. 그동안 남편이 저희 집에서 받았던 차와 지인들 보험 소개 등 처가댁 덕본 거 전부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뻔뻔하다고 역정을 냈던 겁니다. 전 남편은 회사를 나오면서 환수된 돈 메꾸느라 오히려 빚만 지고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시부도 전 남편 만행을 전부 알고는 저한테 직접 차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를 찾아오셔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다고 했어요. 참 시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죠. 시부도 저한테까지 울면서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지만 너한테 참 면목이 없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업보야. 막노동을 해서라도 양육비 보내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버님, 그래도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에 속 시끄럽게 해드렸네요. 잘한 거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이 무슨 보험을 팔어. 잘했어. 잘 살고 나중에 손주들 안부만 전해줘. 시부는 손주들 안부만 전해달라며 말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손주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패자역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역하는 자손이라는 말인데 정말 사람이라면 처가라고 해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가에서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더 잘하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작년에 정리하고 끝난 이혼인데도 얼마 전 엄마 기일이라 그런지 많이 생각이 나서 혼자서 화도 많이 났습니다. 아마 보험 설계사 일은 2번 다시 못할 거예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공사장 다닌다는 것 같은데 시부가 전 남편을 꽉 잡고 있어서 양육비는 매달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이들 셋 보면서 친정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빠도 오히려 제가 이혼하고 밝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저희 아빠와 애들 셋 같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봄날
가족들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게 자주 못 돌아다녔던 거예요. 온 세상이 꽃천지라며 좋아하셨을 엄마 얼굴이 눈에 선한 거 있죠?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서 후회 없이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